드넓은 시사의 바다를 항해하는 배. 여러분께서는 지금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배종찬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배종찬의 이유 있는 한 끼입니다. 이유 있는 한 끼에서는 따뜻한 식사 한 끼와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분들을 초대하는 코너인데요. 상상조차 힘든 디지털 성범죄가 우리 사회를 최근 강타했었죠. 계속해서 강타할 우려도 있는데요. 성인지 감수성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변신원 교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요즘 왜 이런 성범죄가 많은지 참 많은 우려들을 하고 계시는데 네. 우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어떤 곳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예, 저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양성평등을 우리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요. 네. 저희는 특히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양성평등 자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어떻게 적용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젠더 트레이닝 교육을 시키는 것이 하나의 주요 사업이고요. 네. 또 하나의 주요 사업은 이제 요즘 일어나는 다양한 젠더 폭력들이 있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기타 등등의 데이트 폭력 그런 폭력을 또 폭력이라는 사건으로 알긴 하지만 우리 네. 사회에서 이것이 어떤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고 어떻게 묻혀지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관련 분야 전문가를 트레이닝해서 현장에서 이것들을 지원하거나 강의하거나 네. 이런 역할을 하는 전문가를 기르는 트레이너 기관이기도 합니다. 교육을 주로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 네. 기관이긴 한데 저는 이렇게 양성평등 그러면 네. 부부 간의 육아 네. 또 집안일 이런 걸 똑같이 나눠야 되는 것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이 내용과는 특별하게 또 관련도 있는 겁니까? 재미있는 질문이신데요. 네. 사실은 많이 부부가 동시에 일을 하면 또 가사노동도 동시에 하면은 좋겠죠. 이제 네. 그리고 만약에 결혼을 할 때 혼수를 동등하게 준비했다면 또 그 의무도 동등하게 준비하면 좋은데 우리 사회는 이제 부부만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다 같이 결혼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갈등들이 존재하고 있고 실제로 밥 먹으면서 물 한 잔 떠와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이제 어떤 특정한 성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남편이겠네요. 네, 그걸 이제 별로 특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기 때문에 아주 미묘한 것부터 큰 것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가족 안에 존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런 가족 안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조성하는 문화와 또 그런 문화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언론이나 문화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그런 반응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서 갈등이 없는 사회로 나가게 할 것인지 이런 총체적인 고민을 같이 해야만 우리도 글로벌한 수준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개인의 경험을 떠나서 좀 크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가정 안에서 성 역할이 나누어져 있어도 그냥 살 수 있다면 그건 그 가정의 가정 문화라고 일단은 볼 수 있겠죠. 네. 네. 모든 가정을 우리가 평등의 잣대로 볼 수는 없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지 감수성 그리고 이 양성평등을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될지 오늘 좀 적극적으로 들어주시면 좋겠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변 교수님께 제가 대신 질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시사 퀴즈 이 1000일 동안이라는 히트곡을 가지고 있고 최근 오프라인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한 가수가 누구인지를 여쭤봤습니다. 퀴즈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최근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냐. 최근 한 축구 구단의 관중석에 무관중이니까 이 마네킹을 갖다 놨는데 이게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는 섹스 이것과 관련이 있는 리얼돌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이제 사실은 우리는 그게 재밌다고 생각한 사람이 일부 있겠지만 해외에서는 이 사안을 굉장히 좀 이상하게 보면서 한국이 이런
정도의 수준이냐 이런 저 약간 이제 비판의 보도가 나기도 했고요. 네. 국가적으로 좀 망신스러운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리얼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성의 신체를 리얼하게 재현을 해서 네. 말씀하신 뭐 이제 우리 사회에선 조금 음화되어서 얘기되는 성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말하자면 성매매를 대체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한다 이런 개념이 있었고 네. 이것이 이제 작년 6월에 대법원에서 수입을 허용하는 판결이 나자 굉장히 네.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시위도 벌였고 또 뭐 국민청원이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이것이 성적 욕망이라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니까 네. 그거를 사람을 착취하지 않고 인형을 대체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인권의 수준을 어느 수준까지 보느냐의 네. 문제일 수 있어요. 축구장에 놓을 문제는 아니었잖아요. 축구장에 놓을 문제도 아니고요. 네. 또 리얼돌을 놓으면서 거기에 그 만든 회사 이름을 거기에 적시를 했고 어떤 사람을 모델을 했는지와 대한 이름도 적시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 리얼돌이 어떤 사람이나 심지어는 아동을 대상으로 만들어서 2차 피해를 할 수 있다. 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사용할 수가 있겠는데 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네. 쉽게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성인지 감수성이 사실은 우리 땅에 뿌리를 둔 말은 아니에요. 네. 성인지 이게 사실은 젠더 센시티비티라고 하는 이제 외래어에서 유래를 한 건데요. 젠더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생물학적 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사회화된 성을 얘기하는데 아. 이 사회화된 성을 민감하게 사회화된 성 안에서 생성된 고정관념을 민감하게 인지하는 것 이것을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한다라고 네. 보시면 돼요. 음.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시 이제 뭐 요즘에 이제 젠더 폭력이나 이런 사건으로 연결돼서 생각을 해보면 네. 뭐 이 젠더라고 하는 성인지 감수성 굉장히 많은데 적용이 가능하지만 여기에 적용을 해보면 남성들은 성적인 주체이고 여성은 약간 얌전하거나 수동적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그건 남자는 남자다움을 발현한 것이지만 여자는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했다라는 굉장히 조금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논리가 형성되는 것이 성별 고정관념이라면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 건 그거는 잘못된 고정관념이니 네. 다른 범죄를 볼 때처럼 이것이 어떤 메커니즘에서 범죄가 됐는지 범죄자의 이 범죄 행위만을 보자라고 하는 관점으로 돌려놓는 것이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좀 네. 이해가 되시나요? 좀 시대의 변화에 맞는 남녀 간의 이 성평등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성인지 감수성이 좀 부족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굉장히 많이 그렇고요. 네. 한국 사회는 특히 좀 이 남자답게 여자답게 문화가 좀 큰 편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자연스럽게 평등하게 생각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아닌 경우도 많고 네. 뭐 이게 이제 저희는 이제 정부 부처기관이니까 정책을 할 때도 이 성인지 감수성을 동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예를 들면 노숙자 그러면은 성별로 남성을 주로 떠올리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대부분 그 전에 정책을 보면은 노숙자 쉼터를 남성용으로만 만들었던 적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의 것들, 그러니까 뭐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거는 뭐 지하철 손잡이가 성인 남성만 잡게 높게 있다가 지금은 여성이나 아동도 잡게 낮은 손잡이도 만들었다. 네. 이런 것들이 다 이 사회를 살아가는 주체가 성인 남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아동, 사회적 약자가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사회에서 대표성인 남성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했던 것을 좀 다양하고의 민감성을 가지고 보자 이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본인이 감성을 높여놓으면은 미래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감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이라는 게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섹스 또 뭐 이렇게 성적인 관계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남녀 간의 차이를 잘 인정하지 못하고 네. 그것을 보완하려고 하지 못한다면 이건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 근데 네. 최근까지 이제 판례를 보게 되면 네. 범죄에 비해서도 이 성범죄, N번방 네. 같은 경우에도 처벌이 좀 가볍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경우에도 우리가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제 보통
이제 조금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 좀 넓게 퍼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네. 섹스랑 관계 없는 것도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으로 뭐 절도범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누군가가 돈을 훔쳐갔을 때 그 돈을 잃어버린 사람이 그때 당시에 술이 취했느냐 아니면은 뭐 금품을 잘못 보관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 성범죄의 경우는 제가 초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피해자한테 무슨 잘못이 있느냐를 굉장히 열심히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실제로 가해자가 가해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주요 메시지를 되게 흐트러뜨려 버리고 네. 피해자는 자기가 그때 당시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자꾸 변명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피해자답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게 되면서 네. 피해자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불리한 어떤 담론 속에 놓여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N번방 사건의 2차 가해 같은 경우 보면은 걔는 당해야 마땅했었어. 뭐 자기가 스스로를 뭐 돈을 좀 쉽게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당해야 마땅했었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댓글이나 피해자가 또 한 번의 상처를 입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통 2차 가해와 2차 피해다라고 얘기를 이제 네. 하는 거고 실제 피해보다 더 무서운 거는 2차 피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본인이 피해를 당해서 이 피해가 바깥으로 알려졌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려지면 사람들이 어머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본인이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가 책임이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얘기를 할 수 없어지기 때문에 네. 사실은 2차 피해와 2차 가해는 이 사람을 2번 죽이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더 이상 이 피해의 담론을 바깥으로 얘기할 수 없게 만드는 사회적인 어떤 공모라고 볼 수도 그렇다면 있습니다. 2차 가해와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지금 이렇게 훌륭하신 방송에서 아이고, 네, 이 감사합니다. 성인지 감수성이 뭔지 얘기를 하고 또 한 번 들어선 잘 모르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이것은 이제 이번의 경우는 사건이잖아요. 이제 사건의 경우에는 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뿐만이 아니라 주변인과 이것을 판단하는 판검사님들 이런 네. 분들이 다른 범죄와 똑같이 이 가해자에게 가중 처벌을 해주시는 것이 적정한 처벌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볼 때도 이제 정말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 그런 이런 얘기가 나오죠.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좀 심각하고요. 실제로 네. 이제 아동 대상 성착취 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법을 적용을 해서 그 자의적으로 할 수가 없고 최근에도 그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을 비슷하게 저질렀던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그 사건은 그냥 계속 사진을 올리게 한 사건이었는데 바로 43년형 이렇게 받았고 야. 거기 미국의 연방법 안에서는 아무리 조금 줘도 5년 이상 네. 그리고 최고 무기징역 그리고 심지어는 뭐 120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들 가중 처벌을 해서 과도하게 처벌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솜방망이 처벌, 좀 안일한 처벌 자체도 네. 성인지 감수성을 흐트러 놓은 것일 수 있는데 외국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네. 그렇다면 최근에 이제 N번방 이야기가 가장 또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네. 해원에 대해서도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저는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네. 이제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우연히 들어간 사람도 있고 네. 너무 억울한 사람이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겠죠. 근데 이제 들어가서 어떻게 활동했는지는 까보면 되는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제가 아까 이제 N번방 리얼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뭐 성매매 얘기도 잠깐 했었잖아요. 네.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이런 성과 관련된 성착취와 관련된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는 이걸 팔거나 편리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구매자가 있는 거라는 얘기를 계속 하기 때문에 이 판매자를 처벌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고 구매자는 네.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번 사건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보면은 이제 그 가해자가 사건을 만들어서 계속 이것을 네. 구매하려는 욕구를 부추겼는데 그러면 여기에 큰 돈을 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있으니까 또 계속 이들이 범죄는 확대되는 있는데 것이고. 이들한테 욕구를 확인하기 위해서 억지로 이들을 공갈 협박을 해서 통제하고 착취한 거기 때문에 네. 이 피해자가 먼저 요구한 건 아니라 구매를 부추긴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매자가 원래 없고 구매 차단을 해야만
피해자가 없어진다는 것은 너무나 정확한 얘기고요. 네. 실제로 이제 세계적으로 볼 때는 스웨덴이나 이런 데서 성범죄는 이렇게 성구매를 할 수 없게 만들면 성범죄가 없어져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구매 차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말씀대로 이 성인지 감수성 우리 여전히 현 주소는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한 가지만 네.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이제 코로나19 확산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까지 번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게시판이 뜨거웠었는데 네. 이런 점들 지금 뭐 N번방 또 성착취 영상 이런 모든 문제를 좀 극복하면서 우리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을 좀 높이려면 네. 제대로 확립을 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에 준해서 평등하게 대한다라는 게 이제 평등의 핵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시각장애인이 있는데 시험을 보려면 점자 시험 문제지를 내줘야 되는 게 네. 이제 차이를 인정한 평등이에요. 네. 근데 우리 사회에서 이제 이게 굉장히 논란의 뭐 여지가 있긴 하지만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이 다양한 사람이 존재하고는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존재를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에 이제 이태원 사건에서 나타난 것인데 저는 이번에 이제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네. 그들을 차별하지 않을 테니까 와서 조사받아라라고 했던 것이 오히려 질병을 관리하는 데 좋은 선례를 남겼었기 때문에 그게 좋은 표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있는 건데 없는 척하고 차별을 하면 자꾸 그게 스며들고 그래서 사실은 자기의 성적 지향이나 뭐 정체성이 그렇지 않아도 내가 혹시 네. 그런 게 아닌가라고 하면서 이제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이 알겠습니다.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뭐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금방은 안 되겠지만 우리가 예. 균형감 있는 접근을 해 나가다 보면 그건 쉽지는 그렇습-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 나라에서도 네. 굉장히 논란은 많이 있는 것인데 성숙한 나라라면은 알겠습니다. 그런 논란 자체를 이제 계속적으로 좀 성숙하게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네. 성인지 감수성 관련해서요. 네. 변신원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